빤스 입고 버틴 거. 두 번째도 속옷바람으로 있었다는 거야. 위에는 이제 우리 그 고리난닝구, 밑에는 팬티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얀 다리가 보이는 게 더 열받더라. 가늘고 하얀 다리. 많은 분들이 어이없어 했던 건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 볼 때 그런 복장으로 보나? 가장 어이없었던 건 하루에 30번 넘게 접견이 진행된 날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 앉아가지고 그냥 놀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구치소가 찜질방이냐고. 사실 이제 어제 CCTV 빤스 입고 버틴 거 이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볼 일은 없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방문을 했고 1차 때와 2차 때 CCTV를 다 점검을 했고 그 결과에 관한 글들은 이제 두 번째도 처음에는 안 알려졌는데 두 번째도 속옷바람으로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8월 1일, 7일, 1차, 2차 이렇게 다. 두 번째도 속옷바람으로 있었고 그 옷 좀 입고 나오시라고. 두 번째가 더 나빴던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속옷바람으로 있었고 첫 번째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전현희 의원 만났었는데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처음에는 수위 뭐 그 왜 그 얘기 있었잖아. 뭐 자율신경이 어쩌고 저쩌고 당뇨 때문에 뭐 더워서 어쩌고 눈이 안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옷을 벗고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니 처음에는 수위를 입고 있었대요. 입고 있다가 1차 집행을 하러 갔다가 잠시 빠졌다가 다시 오니까 그때 거지. 벗고 있었는데 위에는 이제 우리 그 고리난닝구 밑에는 그 팬티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구치소에 있는 모포를 이렇게 덮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그 민망했는지 허전했나 봐. 근데 전현희 의원 표현이 너무 예술인 게 그렇게 덮고 있는데 하얀 다리가 보이는 게 더 열받더라. 가늘고 하얀 다리. 가늘고 하얀 다리. 하여튼 그래서 여성 의원들은 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럴 거. 그리고 이렇게 뭐 많이 뭐 발버둥 쳤다고 했지만 또 이건 박주민 의원이 그랬나 누가 그러시는데 이게 뭐 그렇게 정말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쓰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애가 보채는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아니 했었고. 뭐 보채 힘도 없.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 그랬잖아. 폭력할 힘도 없을 물리적으로 거야. 그럴 만한 힘도 없었는데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내가 검사 27년 해봐서 아는데 이게 적법한 집행면 내가 안 나가겠냐. 반말로 섞어가면서 당신 그딴 검사 걸렸다는 해봤냐? 거야. 어?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손대지 마. 나는 기결수가 아니야.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야. 아니 대통령님이 그래도 이 한나라 대통령까지 하신 사람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설득을 해도 말 끝에 옷 좀 입으시죠. 뭐 이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검사해. 이거 저희 뭐 오세훈이래. 오창석이가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당신 검사해봤어? 이게 안 돼. 하지 마. 기세인데. 안 돼, 하지 마. 기석으로 나발이고 그냥 진짜. 그 많은 분들이 어이없어 했던 건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장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의원들은 갔다 와서 성경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대. 그러니까 성경으로 추정되는 책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성경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입으로도 얘기했으니까. 성경을 보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보통 성경 볼 때 그런 복장으로 보나? 나는 뭐 교회를 안 다니면서 모르겠는데.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런가? 그 약간 성경에 대한 모독 아니야 그거? 약간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 아무튼 뭐 그러고. 아니 그리고 뭐 왼쪽 눈 실명 이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병원 다녔다고 하는데 성경책이 보통 글씨 작잖아. 빡빡하고 뭐 큰 글자 성경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 종이도 겁나 얇고요. 그 글씨도 요만하고 보통 감옥에 뭐 큰 글자 성경 같은 게 있겠어요. 그냥 일반 성경 어찌됐건 나왔겠지. 뭐 이제 보도 통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이게 CCTV가 오디오가 녹음이 되는 그런 CCTV였기 때문에 소리가 다 들어왔는데 박은정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 거기서도 한 90%는 자기 혼자 얘기했다는 거야. 징글징글한 네, 그리고 뭐 반말 섞여가면서 그렇게 좀 뭐랄까 이게 지시하는 투로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이 쭉 있었다는 거고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뭐 다쳤다 어쨌다 그랬었잖아요. 그건 제가 이제 묘사를 들으니까 처음에 2차 집행 때예요. 2차 집행 때 가서 1차 때는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해놨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계속 불러달라고 하는데 부를 변호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오라 그러다 그 실례가 있었던 거고 2차 때는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었는데 변호인을 만나겠다 나는.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그 수감실 안으로 안 들어가고 문 앞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계속 안 나오고 버티니까 그러면 변호인 만나게 해줄 테니까 나가자라고 해서 유도해서 나왔고 나오는 길에 호송차를 본 거야. 그때부터 못 가겠다고 버텼대. 못 가겠다고 버티다가 그래서 무슨 접견 과장실인가 그걸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곳에 변호사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런 바퀴 달린 의자에 앉게 됐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몸에는 손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의자를 잡고 끄는데 의자 잡고 끄는 거리가 한 50cm에서 1m 정도? 그 정도 끌 때 본인이 내려가서 아이쿠
그때부터 막 아픈 척 막 이렇게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특검보하고 전화로 그때 지휘할 때니까 스피커폰으로 그러면 철수해라라고 이제 하고 철수를 하자마자 툭툭 털고 일어나 변호인들에게로 다가갔다는 거야. 어디가 부상이냐고. 진짜. 그러고 나서 변호인들이 나와서 바로 그 얘기했었거든. 폭행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발언을 했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거 그냥 그 자해공갈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들을 보면 교도관들과 이제 특검에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위법이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라는 게 어제 김용민 의원의 브리핑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안에서 보였던 행태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다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그들이 주장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짓말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 변호인 측 그 누구야? 김길이? 아니 김계리 말고 아까 형 친구. 아 신동욱. 신동욱. 신동욱 의원이네. 형 친구 있잖아 손. 송진호? 그분이 그랬어. 그분이 나와가지고 뭐 70이 다 돼가는 대통령을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신동욱이가 자꾸 신동욱이 아니라 아니 신동욱이 그런 말을 했다고 앞으로 내가 앞으로 할 말을 의원이? 의원이. 신동욱 의원이 저기 자꾸 민주당 의원들만 보고 지네들 입맛대로 설명하는데 CCTV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합시다 그러면 씨발 보지 뭐 그냥 한번. 아니 왜냐면 나는 아주 추잡한 장면이 나오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진짜로 막 신랑이 몸싸움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면 그런 장면을 갖고 그쪽 사람들은 또 주장할 만하지. 엉뚱하게 막 저 봐라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할 텐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뭐 좀 싫긴 해도 뭐 역겨운 장면도 아닌 거고 그냥 아유 저 추접한 이런 정도 수준인 거잖아. 그렇지. 뭐 좀 그러면 음성은 소거하고 네. 어디에 폭행 장면이 있냐 강제로 끌어내는 것도 없었다 부상할 만한 상황 아니었다 이런 정도만 공개해도 될 것도 같아. 아니 이건 중요한 건요. 어제 법사위원들이 피감기관의 현장 검증 형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네. 영상을 열람한 거잖아요. 근데 그 법사위원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원래는 있잖아. 갈 수 됐었어. 근데 안 간 거야. 그렇지. 못 간 게 그러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들 법사위원들 가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거기서 뭐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 침해의 어떤 장면이 있다든지 네. 폭행의 장면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발췌해서 가져오시던가. 그 말은 못할 거면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검증의 형태였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과 그 외의 장면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특혜의 장면들 여러 가지가 포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 접견이 아닌 그 공무상 접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접견을 했던 것이고 그 공간은 뭐 굉장히 쾌적하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온다. 근데 내가 어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건 하루에 30번 넘게 접견이 진행된 날이 있는 거예요. 39번이가 그래. 그러면은 하루 종일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놀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하루 종일도 그럼 오히려 냉방병 걸려. 6시에 끝나야 되는데 아마 밤 9시까지 밤 9시까지 했대. 열대야 야 밤이 싫어 거기. 9시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구치소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양교도소로 간 그때 당시 구치소장 김현우 이 사람에 대해서 단순 인사조치가 아니라 네. 징계와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주장까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아니 무슨 구치소가 찜질방이냐고. 밤에 가서는 지지고 시원한데 에어컨 있는데 와가지고 냉방. 변호사들이 사온 식혜 같은 거 먹고 막 이지랄을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요. 자 그리고 그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는 또 있습니다. 이 영치금? 인간이 구속되고 나서 7월 15일부터 8월 28월 말까지 받은 영치금이 3억 1,029만 2,973원이래. 고세 또 늘었네. 3억 1,000만 원이야. 3억 1,000만 그 원. 앞에 받은 게 이번에 보태졌더라고. 어제 방송 나올 때만 해도 2억 7천이었는데 7천대였는데 예. 그럼 이게 지금 400만 원 찰 때마다 외부 계좌로 이체된다는 거 아니에요? 73번인가 외부 계좌로 이체를 했다는 거거든. 이거 81번. 81번 모두 다 합치면 이게 그 제일 처음에 그 돈을 넣은 사람은 김건희 50만 원 넣었대요. 근데 최은순이 100만 원 넣고. 근데 요거는 이제 1월에만 넣었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그 지기현이 풀어주기 전에 그때 넣었던 돈이니까 이제 외부 계좌라는 게 이제 가족 계좌니까 김건희가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50 넣고 3억 땡긴 거. 그렇지. 이게 50 마중물 넣고 3억 끌어당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의무자는 아니지만 네. 수감 전 대비 수감 후 재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제 김건희도 못 쓸 확률이 많거든요. 그 돈을. 뭐 그렇지 이제 구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최현순이 100만 원 넣은 거야. 아니 어쨌든 2년도 가겠지? 보통 1월에 그럼 가족은 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윤석열이 먼저 뒤지겠지? 네. 그럼 윤석열 재산은 김건희한테 갔다가 김건희까지 어떻게 되면 나한테 오겠지? 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1월에 처음 넣었을 때는 들어가면 이제 뭐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밑반찬 같은 거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넣어줬다고 치고 이후에는 두 번째 구속된 이후에는 넣어줬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 그래 저는 어쨌든 뭐 김건희 재산이 더 많다 그래도 70억이 넘게 재산 신고를 했는데 네. 거기다가 실명으로 영치금 입금하면서 뭐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이분들 어떡하냐? 그렇게 모은 게 3억이야. 아, 3억을 일반인들의 예금 통장에 3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형 참 3억 진짜 없어요? 없다. 당연히 없지. 아니 이렇게 유명한 친구들이 많은데 왜 형은 3억도 없어요? 아니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다 형 친구잖아.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논점을 그렇게 이상한 데로. 아니 삥이라도 좀 뜯어. 아니 네가 좀 줘라. 형 친구 중에 김만배도 있잖아. 친구 그래- 아니라고. 그래가 몇백억을 막 손에 쥐었다 폈다 하는데. 오해하신 분들 계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들어온 줄 나는 알면서. 그 이 네.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했냐면 형이 이제 그때 돈을 보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한 것처럼.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가세연이 강용석이 뭐 이런 뭐 돈 그래서 같은 나도 거 네, 뭐 그래서 나는 황교안이 여기 돈 냄새 여기서 맡았다고 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느껴지는 거야. 이제 어떤 분들은 자신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런 분들이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거 성금 내듯이 헌금. 뭐 이렇게 낸 거 같은 그렇지. 느낌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거 빨아먹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어제 뭐 자유 뭐 변호사협회인가? 서부 자유연맹인가? 서부자유연맹인가? 그거 발족시켜가지고 거기 전용욱도 오고 황교안도 오고 변호사 아닌 사람도 많이 왔던데 고성국이도 오고. 축하한답시고 왔어요. 형 서부 자유 고성국이랑은 변호사협회. 친척이야? 아니 뭐 성이 같은 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저기 본관 있으니까. 같아요? 본관? 본은 달라요. 아, 본 달라요? 아, 그럼 친척으로 안 쳐줍니다. 예. 아, 그러니까 여기서 돈 냄새를 맡은 거지. 야, 이거 봐라. 이거 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참 얄미운 게 서부 자유협회도 말을 꺼낸 것처럼 어제 와가지고 뭐 고성국은 뭐 피냄새를 맡지 않으면 좌파다라는 둥, 뭐 일정도의 폭력은 필요하다는 둥, 국민 저항권이고. 어제 전용욱이 한 말 아주 기가 막혔는데 대한민국에서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 때가 가까운 게 좋을 때가 있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권한대행까지 했던 황교안은 또 했다는 얘기가 청년들이 일부 법을 좀 어겼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가혹하다고. 법무부 장관 공안검사 출신인데 법원을 때려 부쉈는데 가혹하다고.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했던 양반이 법을 조금만 어기는 건 괜찮대. 뭔 소리야 이게? 그런 요리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공안에서 없는 제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조진 게 어디 한두 번이어야지. 나는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이 사람들 양심이 없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 자리도 사실은 거비를 말했다나 자기들은 윤석열이 돈 받았듯이 돈을 받건 지원을 받건 뭔가를 할 거고 나가서 죽어 나가고 힘들고 정말로 피난생 같은 것들은 다 청년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인 거야. 그래, 남의 인생 조지면서 지들 코인 땡기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똑같이 윤석열도 지금. 그리고 어제 뭐 저기 뭐지 그 일베 DC 이런 데서 그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서부지구 폭도들. 걔네들 계좌 또 일괄 공개했는데 뭐 그랬다 그러대. 2등 한 애가 뭐 1,500만 원인가? 영치금 들어왔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기 사실 이게 여기에 돈 내는 사람들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아닐 거 아니야.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쌈짓돈 꺼내서 보낸 사람도 있고. 쌈짓돈이 나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대통령님 저기- 위해서 내가 막 이러면서